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사건 말고요. 소년사건과 좀 뗄래야 수 없는 관계의 사건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절차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폭력 사건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이제 경찰이 출동하죠. 그때 이제 뭐 처벌보는 의사를 묻기도 하고 경고 정도만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 라거나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번 가정폭력 신고가 반복됐던 가정이면 이제 경찰에서는 그걸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경찰 단계에서는 어쩌다가 싸웠습니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조서도 보면 한 서너 장? 그날 그 사건에 관해서만 굉장히 간단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빨리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죠. 근데 송치된 이후에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몇 달 걸립니다. 그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뭐 6개월 전에 끝난 사건인데 이제야 재판을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제야 재판을 불러내느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가정법원은 이제 처벌을 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있는 법원이기 때문이에요. 경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딱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기록을 받아봤을 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많이 싸우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날 하루만 어쩌다가 싸웠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가정에 적합한 처분을, 그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조사를 먼저 보냅니다. 뭐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가정법원 소속 전문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 조사관들이 그 부부를 불러서 언제 결혼했고 어떻게 혼인 생활을 해왔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싸움이 계속 지속됐던 건지 일회성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부부 사이 전반의 일을 조사를 해서 법원에 재판장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재판을 잡고 재판 날짜를 잡고 당사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게 법원에 도착하고 판사가 검토하고 또 밀려있는 사건들 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또 재판기일을 잡고 하다 보면 사실 몇 달이 훌쩍 갑니다. 그 부부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의견을 참조해서 그 재판기일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하고 재판은 대신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처분을, 사실 보고서를 보고 미리 마음속으로 처분을 결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 얘기 한 번 더 들어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그 자리에서 고지하고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 구조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맞나? 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새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야단을 좀 맞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허위로까지 신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부모 자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계속 있었길래 아이가 부모를 또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 됐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한 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두세 번씩 또 불러서 신중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일이 아무래도 외부 기관, 보호관찰소에 맡기는 조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대신 훨씬 더 심도 깊게 사건을 파악하고 실제로 그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보다, 가정보호 사건보다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가정보호 사건과 아동보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법원으로 넘어온 다음에 왜 이렇게 몇 달씩 기간이 걸린 다음에 재판이 잡히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